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고 공언했을 때 많은 분들은 혹시 한 정치인의 다소 과격한 발언 정도로만 여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선언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패권 전쟁의 그림자가 깊숙이 드리워져 있었죠. 과연 그 정책은 단순한 외교적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오늘날 국제 질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복잡한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떠나 볼 텐데요.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정책이 단순히 베네수엘라를 향한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을 넘어 에너지 자원부터 선거 전략, 통합 패권, 심지어는 최첨단 웰 기술 패권까지 현대 지정학의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내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사건을 되짚는 것을 넘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국제 정세를 미리 엿보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를 사실상 미국이 통치하겠다고 선언하며 황폐해진 석유 시설을 재건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내놓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마약 퇴치나 민주주의 회복 같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우리는 이 정책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지정학적 교훈들을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매장하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 원유 매장량은 베네수엘라를 국제 정세의 핵심적인 전략 요충지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과거에는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주로 미국으로 수출되며 미국 에너지 시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과 맞물려 베네수엘라 원유의 주요 구매처는 점차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는 미국에게는 결코 달갑지 않은 변화였을 겁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다시 확보하려 했던 배경에는 이러한 에너지 패권의 변화가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원유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가 중국의 영향권 아래 놓이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테니까요. 이러한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경쟁은 단순히 베네수엘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브릭스, 브레시트 국가들을 자극하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에너지 자원은 여전히 한 국가의 안보와 패권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임을 이 사건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정책에는 에너지 패권 외에 또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었을까요? 바로 선거 전략과 경제 정책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당시 디베이스먼트, 리베세먼트라는 독특한 경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대량으로 공급하여 달러 가치를 낮추고 그 결과 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유권자들의 재산을 불려주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가 안정. 특히 국제 유가의 안정적인 흐름이 필수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다시 미국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은 미국 내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유권자들의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는 곧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목적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례는 정치적인 목적이 어떻게 경제 정책의 방향을 좌우하고 국민들의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물가 상승률이라는 통계적 수치와 국민들이 장바구니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 사이의 괴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선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는지를 말이죠. 이처럼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패권 전쟁은 단순히 에너지나 선거 전략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훨씬 더 거대한 통합 패권 전쟁의 흐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세계 경제는 이른바 페트로 달러 체제 아래에서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막강한 위상을 누려왔습니다. 원유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제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지면서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더욱 공고해질 수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부상하려는 시도입니다. 중동의 산유국들, 그리고 남미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중국은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인 시기, 디지털 위안화 국제 금융 결제 시스템인 키프, 중국식 시어화프를 구축하며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에 직접적인 도전장을 내밀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원유 자원을 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단순한 에너지 확보를 넘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수호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의 일환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통화 패권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한국가의 영향력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패권 전쟁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동력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AI 시대의 기술 패권입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AI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은 상상 이상의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전기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하죠. 그런데 이 전력의 안정적인 조달은 여전히 화력 발전, 즉 원유 기반의 에너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동력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습니다. 과거에는 기동력과 화력이 국가의 힘을 상징했다면 이제는 연산력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원유뿐만 아니라 금과 같은 기타 원자재의 확보는 시대의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안정화 전략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정책은 단순히 한국가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넘어 에너지, 경제, 통화, 그리고 미래 기술 패권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대 국제 질서의 축소판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지정학적 변수들 속에서 특히 통화 패권은 강대국들이 결코 놓치지 않으려는 핵심 중 하나였을 겁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미국 달러는 오랫동안 세계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해왔죠. 특히 페트로 달러라는 이름으로 원유 거래의 기준이 되면서 미국은 전 세계에 막강한 금융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질서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과 위안화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을 추진하며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거래 방식을 넘어 달러가 지배하는 금융 시스템에 균열을 내고자 하는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시기, 즉 디지털 위안화를 개발하고 국제 결제 시스템인 테프를 구축하여 기존의 스월프 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스월프는 전 세계 은행 간 자금 이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인데 미국은 이를 통해 국제 금융 흐름을 통제하고 제재를 가하는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중국이 독자적인 시필 시스템을 확장하려는 것은 달러가 누려왔던 기축통화의 지위를 흔들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키팩가 널리 사용된다면 미국이 국제 제재를 가할 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겠죠. 이런 배경에서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원유를 통제하려던 미국의 움직임은 단순히 정치적 압박을 넘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수호하려는 전략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통화 패권이 한 나라의 경제력을 넘어 국제적인 영향력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미국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세계 경제의 거대한 흐름은 이렇게 조용하지만 격렬하게 변화하고 있었던 것. 통화 패권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미래를 좌우할 핵심 동력은 바로 기술 패권일 겁니다. 특히 인공지능,
즉 레일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 기술 패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죠. 거대한 레일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막대한 양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상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 센터들은 인공지능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전력의 안정적인 조달은 여전히 화력 발전, 즉 원유 기반의 에너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서버와 냉각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이니까요. 역사적으로 한 국가의 경쟁력은 기동력이나 화력 같은 물리적인 힘에 기반을 두었지만 이제는 연산력이라는 새로운 동력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는 시대입니다. 누가 더 빠르고 효율적인 연산 능력을 확보하느냐가 미래의 승패를 가르는 척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곧 국가 경쟁력의 지표가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막대한 원유 자원뿐만 아니라 금과 같은 핵심 원자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넘어섭니다. 이는 웰 시대의 기술 패권을 굳건히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안정화 전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미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싸움 역시 이 원유라는 자원과 깊숙이 얽혀 있었던 겁니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음을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 네, 그렇습니다. 자원과 미래 기술 패권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 역학관계는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대국들의 자국 이익을 위한 움직임은 때로는 국내 정치와 경제 전략에 깊숙이 뿌리내리기도 하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정책 역시 이러한 다층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원유 확보를 통해 미국 내 특정 경제 지표를 조절하고 이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복합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전략 중 하나는 바로 디베이스먼트 전략이었습니다.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공급하고 달러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의미하죠. 이러한 정책은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오르면 유권자들은 자신의 재산이 불어났다고 느끼며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기 마련이고, 이는 재선을 노리는 정치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디베이스먼트 전략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물가 안정이라는 숙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시장에 돈을 풀고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면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기 마련인데요. 만약 물가가 급격하게 치솟아 서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진다면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희석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히려 유권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겠죠. 여기서 국제 유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원유는 거의 모든 산업의 기초 원료이자 운송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자원이니까요. 국제 유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심지어 하락한다면 전체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트럼프 행정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이죠.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미국이 통제하거나 혹은 국제시장에 더 많이 풀리도록 유도하여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려는 복합적인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 자원 확보를 넘어 미국 내 물가 안정과 유권자들의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재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정치적인 목적이 경제 정책, 나아가 국제 관계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 숫자와 우리 서민들이 장바구니에 담는 물건값 사이의 괴리가 때로는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 사태에 얽힌 패권 경쟁은 단순히 에너지와 선거 전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제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통화 패권 전쟁과도 깊숙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때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 페트로 달러의 위상을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원유를 구매하기 위해선 반드시 미국 달러를 보유해야만 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미국이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움직임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중국 위안화가 자리 잡고 있죠. 중국은 중동의 산유국들뿐만 아니라 남미,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과 위안화로 직접 결제하는 시스템을 확대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달러가 독점해왔던 국제 원유 거래 시장에 균열을 내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시기, 즉 디지털 위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국제은행 간 통신망인 스와이프를 대체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 히프, 폴스 보러 엔터반 펠먼틀 시스템, 를 구축하며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만약 더 많은 국가들이 원유를 비롯한 주요 자원을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하기 시작한다면 달러의 수요는 점차 줄어들고 그 가치 또한 약화될 수 있겠죠. 이는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단순히 에너지 자원으로만 본 것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통제는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를 수호하고 중국의 위안화 확장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노력의 중요한 일환이었던 것이죠. 통화 패권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한 국가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직결되는 핵심 요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세계 금융시장에 보이지 않는 싸움. 바로 이 통화 패권 전쟁이 베네수엘라 사태의 또 다른 숨겨진 얼굴이었던 겁니다. 세계 금융시장에 보이지 않는 싸움. 바로 이 통화 패권 전쟁이 베네수엘라 사태의 또 다른 숨겨진 얼굴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베네수엘라 사태의 이면에 숨겨진 또 하나의 결정적인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즉 AI 시대의 기술 패권 전쟁인데요.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서버들이 끊임없이 연산하며 소비하는 어마어마한 전력량을 말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데이터 센터들은 더욱 거대해지고 그만큼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이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것이야말로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현재 전 세계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화력 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이 화력 발전의 주된 연료가 바로 원유를 비롯한 화석 연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인류 문명의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이 기동력, 즉 말을 얼마나 잘 타고 빠르게 움직이느냐, 혹은 화력, 즉 강력한 무기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되었다면 이제는 연산력이라는 새로운 동력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원유와 더불어 그 풍부한 금과 같은 다른 원자재들까지 확보하려 했던 이유가 단순히 에너지나 통화 패권에만 국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는 어쩌면 다가오는 웰 시대에 미국의 기술 패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에너지 확보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테고 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은 곧 국가의 미래 기술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정책은 단순히 한 국가를 통제하려 했던 시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에너지 패권, 경제적 이익, 통화 패권 수호, 그리고 심지어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 패권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수들이 마치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대 국제 질서의 축소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이 과연 성공했는지 아니면 실패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다층적이고 치밀한 전략들을 구사하는지에 대한 냉혹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패권 경쟁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베네수엘라라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작은 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이 사실은 세계 패권 전쟁이라는 거대한 흐름과 연결되어 있었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결국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깨닫는 순간
우리는 깊은 이해와 함께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이처럼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은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너지 가격의 변동, 환율의 등락,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미래 기술 발전의 방향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우리는 인지해야만 합니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정책이 남긴 것은 단지 실수라는 오명일까요? 아니면 다가올 미래의 패권 전쟁 시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경고이자 메시지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며 더욱 복잡해질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의 위치와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